안녕 혜란아. 나 바보 같지? 히히히. 오늘은 디데이 48일이야. 나 진짜 공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 멘붕이었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근데 오늘도 공부가 안 되긴 하지만 아까 한 12시 반쯤부터 쌍둥이 맡기고 계속 앉아서 공부했거든. 공부하다가 졸려면 엎드려서 자고 그냥 계속 책 보고 안 들어도 계속 봤어. 그러다가 일단은 민법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리를 했어. 나는 이제 뭘로 어떻게 공부해, 기본서도 있고 요약집도 있고 막 하잖아. 일단 우리 교수님의 그 수업을 동영상을 이제 좀 들으면서 이제 1부터 8과까지 교수님이 33문제씩 해준 거 있거든. 그거랑 그다음에 요약집, 빵끝 지문집이라고 그거 가지고 민법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지금 학개론도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준비할 거고, 아무래도 1차를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고 2차는 요일별로 정한 것만 놓지 않고 일단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1, 2차를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시작할 때의 목표였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를 골고루 다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몇 회 잘 못하다가 이제 조금 공부에 다시 틀이 조금 잡혀서 민법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이제 이거는 내가 오늘만 보고 이제 다 날릴 거야. 이제 계속 자료를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남은 시간 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볼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볼 양만 딱 정해놓을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보고 이제 버릴 건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11시 좀 넘었거든.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얼른 이거를 녹음을 하고 갈 거야. 너도 이 사례가 많아가지고 민사특별법은 법이 6개인데 그 6문제가 나오잖아. 법마다 하나씩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이 많다고 교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래서 한 문제 맞히려고 다 하는 것보다 6개 중에 3개만 맞춰라. 그래서 찍어주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라고 하셨거든. 이 정도 하여튼 몇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또 혹시 시간 없을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책 못 볼 때 좋을 것 같아. 이거 민사특별법.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번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딩동댕. 얘는 적용되고, 2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딩동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3번 지적공부 기재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임차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슈퍼를 운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딩동댕. 그리고 4번 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후 선정한 입주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딩동댕. 5번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인데 방과 주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B.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방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문제.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1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2번 지문.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띵동댕. 여기 키워드는 단독주택이야.
처음에 다가구 단독주택이잖아. 단독주택은 동호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이 된대. 3번 지문 101동 301호를 A동 301호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됩니까? B. 안 됩니다. 101동과 A동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됩니까? B. 안 됩니다. 대항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가 아니라 이전까지 갖추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띵동댕. 또 5번 전입 신고는 하였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인정됩니까? B. 안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는 가장 임대차는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띵동댕. 다음 3번 문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함께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은 소멸한다. B. 소멸하지 않는다. 가족은 남아있으므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2번 임차인이 전대차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격려된 이길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띵동댕. 다시 문제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2번 지문 임차인이 전대차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격려된 이길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띵동댕. 3번 에? 아닌데 바보 아니야. 이거 틀린 지문. 그치. 이상했어.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길이 아니라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길이 아니고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딩동댕. 이게 맞는 지문이고 3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B.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딩동댕. 4번 대항 요건은 배당 종기 시까지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 요건은 배당 종기 시까지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딩동댕.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대항력도 소멸한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문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우선 변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항 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은 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상실한다. 딩동댕. 2번 최선순의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대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딩동댕. 4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딩동댕. 4번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딩동댕.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이 전에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B.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거는 내가 안 풀어서 그냥 읽어만 주는 거야. 5번은 풀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딩동댕. 2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딩동댕. 3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B. 이거 아닙니다.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뭐가 다시 문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지문이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B.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딩동댕. 4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딩동댕. 5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좀 어렵다, 그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옳은 거거든?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푸른 것만 읽어야 되겠다. 7번 가등기 담보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 담보의 실행은 경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B. 가등기 담보의 실행은 경매뿐만 아니라 귀속 청산도 가능하다. 2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B. 아니고 딩동댕 맞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권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3번 실행통지는 채무자 등 지나가는 사람 목소리 들려? 실행통지는 채무자 등 뿐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B. 실행통지는 채무자 등에게만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실행통지는 채무자 등에게만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실행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4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다시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2. 청산 절차를 마치면 실체 관계에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된다. 딩동댕. 5번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인정된다. 처분 청산형 담보권 실행도 인정된다. B.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 청산권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예. 외웠어. 처분 청산권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웠어. 처분 청산권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에 대한 기술. 마음 먹고 하니까 되는구만. 다음 문제.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 통지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 담보법 실행 통지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B. 최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2번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B.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금이 없다고 실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고급진 언어. 3번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B. 변제기 도래 이후에 하여야 한다. 지문은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하여야 한다. 변제기 도래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전, 후, 이 차이, 그치? 4번 통지는 지금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 통지에 대한 설명인데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다시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 통지에 대한 내용인데 딩동댕 맞습니다. 5번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도 통지하는 청산금에 포함된다. B.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이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 통지에는 선순위 권리자의 것은 포함이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딩동댕. 다음 문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부동산의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 문제.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을 소유의 X 부동산의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B. 먼저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기가 2월이 경과한 이후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B. 먼저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2번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시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B. 그렇지, 없지. 잘못됐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도달하면 청산 기간이 진행된다. 다시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도달하면 청산 기간이 진행한다. 3번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4번 질문.
병은 청산기간 경과 후라도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X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B. 다시 병은 청산기간 경과 후라도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X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B. 틀렸고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후가 아니라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5번 질문. 갑의 담보권 실행으로 X 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 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B. 후순위 권리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이 되므로 배당받고 소멸한다. 후순위 권리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이 되므로 배당받고 소멸한다. 끝.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박이야. 다 사례거든. 재밌어. 12번. 재밌어. 봐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거는 우리 무조건 외워야 될 것 같아. 1번. 재건축 결의 사항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딩동댕. 다시. 재건축 결의 사항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5분의 4. 재건축 결의 사항의 변경. 재건축은 재개발 다음으로 엄청 크게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5분의 4의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되고. 2번. 임시관리단 소집 청구. 임시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소집 청구하는 거잖아. 그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그거는 큰일이 아니니까, 그치?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거는 전체 사람들의 5분의 1만 모으면 돼. 5분의 1. 딩동댕. 3번. 관리 규약 변경 폐지. 전체를 관리하고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그거는 4분의 3. 4분의 3. 관리 규약, 규칙을 만들고 막 이런 거는 4분의 3. 4분의 3.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 다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노인정, 아파트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공용 부분에 변경하는 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치? 3분의 2. 그리고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건물 멸실 시 공용 부분의 복구. 거의 이 정도면은 재건축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치? 그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가 모여야 된다. 이건 그냥 외우고 있자, 우리. 다음 문제 13번.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딩동댕. 2번.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딩동댕.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딩동댕. 4번.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집합건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딩동댕. 5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는 없다. B.
관리인 선임도 관리단 집회에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도 있다. 띵동댕. 다음 문제 14번. 을은 갑 소유의 구분 소유권을 경락받았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갑이 미납한 체납 관리비는 관리 규약의 정함에 따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모두를 을이 승계한다. B. 갑이 미납한 체납 관리비는 관리 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전유 부분, 공유 부분 모두 승계하는 거 아니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승계해. 공용 부분만.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승계한다. 딩동댕. 2번. 갑의 체납 관리비의 연체료는 전유 부분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 부분의 연체료는 을이 승계한다. B.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딩동댕. 3번. 을이 체납 관리비의 연체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관리단이 단전, 단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B. 체납 관리비 징수를 위한 단전, 단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4번. 3의 조치로 을이 구분 건물의 사용 수익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B. 불법 행위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5번. 을이 구분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갑이 체납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여전히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딩동댕. 다시. 을이 구분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갑이 체납한 공용 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여전히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딩동댕. 다음 문제 15번. 갑 종중은 재밌어요. 종중 문제거든. 갑 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중 사람이지 종중 사람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종중 사람 을이 명의신탁 받은 거잖아. 을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엑스토지를 점유한 경우 을은 이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B. 명의수탁자 을은 타주 점유이므로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더라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딩동댕. 2번. 제3자가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B. 갑은 종중이잖아. 지금 현재는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위해서 지금 을을 대비해서 뭐냐? 아니다. 잠깐만. 맞지. 을을 갑은 소유권에 비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을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번. 을이 그다음에 3번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갑이 종중이거든. 종중.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종중 사람 을이지 종원에게,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딩동댕.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이므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 소유권은 유인 성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하므로 갑이 행사하는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병이 악이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 병은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취득한다. 딩동댕. 5번. 을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환원된 경우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B. 명의 신탁 중인데 그 땅 자기 거 아닌데 왜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까? 그치? 어찌됐건 간에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환원되었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이것도 사례 문제인데 재밌어.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 그러니까 Y, 갑이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이렇게 한쪽 밭대기를 특정해서 이만큼을 이렇게 띄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그냥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1번. 을은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띵동댕. 상호 명의 신탁 관계 내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B.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띵동댕.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번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이다. B. 을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띵동댕. 자, 이거 선고잖아. 그치?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B. 아니, 사람들이 참 못됐어. 그치? 자기 것도 아닌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자신의 구분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이 신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당연한 거잖아. 그치?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경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B.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띵동댕. 재밌지? 사례 문제. 17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1번.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맞고.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띵동댕. 명의신탁 그게 불법이거든.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띵동댕. 처음부터 명의신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갑 거거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띵동댕. 5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다시 갔다가 온 거는 할 수 없대.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 이거를 고급진 말로 읽어줄게. 이자간, 일자 한 명, 두 명 할 때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 수탁자가 우연히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을게.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 수탁자가 우연히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사례 문제. 2019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해요.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중간 생략 등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1번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청구할 수 없어. 왜냐면 나도 이 해설집처럼 고급진 언어로 하고 싶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왜냐면 이 매매가 완전 이 매매가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할 수 없어. 왜냐면은 을병이 갑을병 병이 을에게 저기 등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이거 고급진 언어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함으로 마이갓 매매 계약은 유효함으로 대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고급지지? 그래서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청구할 수 없다.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B.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B.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을이 자의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하여준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B. 실체 관계에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된다. 5번 을이 정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병에게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딩동댕. 다음 문제. 2019년 6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여자친구가 배신할 줄 알았거든. 배신하지 않더라고.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에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하였다. 배신 안 했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딩동댕.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무효받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딩동댕.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5번 을이 자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 자의로 등기해준 경우에는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온 돈에 대한 대물 변제 이런 건가 봐. 그치? 나도 정확히 100%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아. 명의신탁은 어쨌든 무효인데 갑이 을에게 돈을 줬잖아. 물건을 사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해줬으니까 그게 대물 변제로 보는 건가 봐. 마지막 20번.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기억. 박스 문제야. 기억, 니은, 디귿.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맞지? 니은.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어. 디귿.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맞았어. 그 정답은 기역과 디귿. 마지막 풀이. 자, 기역과 디귿에 대한 건데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신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니은. 아까 니은이었지. 경매 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에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래. 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알겠습니다.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B. 취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이거 뭐였지? 인사특별법. 거기는 6문제 중에 3문제는 공부해서 맞추고 3문제는 찍어도 맞추자.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